사람은 도구, 즉 쓰고 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대를 위해 소인 나를 주저하지 않고 아주 확실하게 제거하고 희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큰 착각이 있습니다. 나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악인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많다, 즉 친밀한 관계 중에 많다는 거예요. 권위적인 악인의 1순위 제거 대상은 바로 착한 우리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내 주위에 진짜 나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들은요, 자기가 나쁜 인간이라는 것을 과연 알까요? 아니요, 절대 모릅니다. 우리는 가끔 약간 나쁜 일을 해놓고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저 못난 행동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나쁜 인간들은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착하다면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 그러든지 말든지 나만 그냥 나의 길만 걷겠다는 건 의외로 나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종종 우리 인생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죠. 착한 사람들에게 유난히 공격적이고 질투심을 느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권위, 즉 파워, 힘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권위적인 악인의 1순위 제거 대상은 바로 착한 우리들입니다. 악인이 게다가 권위까지 가지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착수하는 지시, 바로 착한 사람부터 제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은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나보다 더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요.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귀찮고 바빠서 길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시간을 아낌없이 거기에 쓰고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부채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양심 없는 악인은 이런 사람들을 가장 멍청하고 솔직하지 못하다고 비웃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에게 유난히 공격적이고 질투심을 느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요, 주변에 착한 사람을 비웃고 착한 사람이 제일 솔직하지 못하고 위선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진짜 악인의 범주에 넣어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착한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갑분싸를 만들어내는 분들 꽤 있죠. 이렇게 착한 사람들의 만들어낸 갑분싸에 약간 짜증이 나거나 곤란해하는 건 그건 정상이죠. 그런 착한 친구에게 짜증을 내거나 곤란한 느낌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를 또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짜증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번민한다는 겁니다. 번민한다는 건 정상인의 특징입니다. 진짜 악인은 번민하지 않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 악인들의 특징은 사람은 도구, 즉 쓰고 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리더, 어쩔 수 없이 그걸 해야 되는 분들 많이 보셨죠. 일의 결과나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을 한 후에 후회하는지 괴로워하는지를 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과 행동 모두 다 가지고 있죠.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옳은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중간에 희생당하거나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소수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미안하고 그리고 번민하는 것, 그것은 정상적인, 즉 나쁘지 않은 악인이 아닌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정말 친한 사람들 중에 악인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큰 착각이 있습니다. 나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그리고 나와 친밀한 사람 중에는 악인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친구끼리, 심지어는 배우자끼리, 연인끼리 성격이 같아야 좋을까요? 달라야 좋을까요? 어떨 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상보적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땐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격은 어떤 게 성격일까요? 외향적이다, 내성적이다, 좀 개방적이다, 좀 보수적이다, 이런 것들이
성격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히 개방성과 보수성은 처음에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가까운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개방적이다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상상력, 호기심, 모험심, 예술적인 것들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해당되겠죠. 보수적인 건 어떤 것일까요? 기존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 그리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성,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겠죠. 다비드상, 정말 인체를 아름답게 묘사했죠. 그 다비드상을 앞에 놓고 야, 정말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머, 다 벗었어. 부끄러워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양쪽 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친밀한 친구가 되려면 어떠한 성격의 요인들 중에서도 개방 보수성은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성이에요. 친구가 되고 거리가 좁혀진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서로 진실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개방적이든 보수적이든 서로도 가깝게 만들고요. 그리고 진정성을 또 양쪽이 서로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성격이 많이 달라요. 나머지 성격에서 그러면 상보적인 관계가 됩니다. 내가 내성적인데 친구는 외향적이면, 내가 예민한데 친구는 예민하지 않다면 굉장히 재미있고도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상보적 관계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상대가 나에게 진실성이 없다면, 즉 양심이 없으면 그 관계는 파국이죠. 왜? 가까워졌으니까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와 관련된 책 제목들이 대부분 이런 역설적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우리 옆집에 사이코패스가 산다. 왜 이런 제목들이 많을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많다, 즉 친밀한 관계 중에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치관이 같은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 옆에 가치관은 비슷한데 양심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나를 위험에 크게 빠뜨릴 수 있는 악인이겠죠. 이 사람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대를 위해 소인 나를 주저하지 않고 아주 확실하게 제거하고 희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꼭 리더들의 큰 결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저를 포함한 7명의 친구들과 함께 잠시 근교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가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총 7명이었으니 2명은 자리가 없어서 버스를 타야 하는 상황입니다. 버스를 타면 여러 번 갈아타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때그때마다 버스 번호를 물어봐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모두 차를 타고 가고 싶어 했죠. 자, 그러나 저는 다행히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남은 사람들끼리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4명이 이기고 2명이 졌습니다. 차를 타게 된 친구들은 당연히 환호성을 지르죠. 와, 여기까지는 정상입니다. 이후에 2명한텐 슬슬 미안해지기 시작하는 것도 정상이죠. 그런데 그 중에 유난히 한 명이 야, 걔네들이 재수가 없었던 건데 뭘 그렇게 미안해하니? 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계속 일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진심이구나. 자, 그래서 그날 하루 여행을 다 마치고 다녀온 뒤에 다시 학교 앞에서 뒤풀이를 하죠. 당연히 버스로 이동했던 그 2명의 친구는 오지를 못했습니다. 아차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참 못됐다. 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차에 타고 있었던 이 4명의 다른 친구들 중에 3명은 마찬가지로 느꼈는지 그날 이후에 학교 앞에 매점에서 만났을 때 그 친구들한테 슬쩍 미안함을 표시했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그 친구들이 재수가 없어서 그랬던 건데 뭐가 미안해 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가 차를 탄 사람과 버스를 타고 간 이 친구들을 구별을 못하더라고요.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적지 않은 소름을 느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나쁜 건 없거든요. 나쁜 관계를 끊어낸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양심 없으면서도 권위를 가지고 다가오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계라면 더더욱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나쁜 관계를 끊어낸다는 게 중요할까요? 바로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조종하기 좋아하면서 양심 없는 인간들의 큰 특징은 나 이외에 다른 좋은 친구를 만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인간들 중에 이단 종교를 만들면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철칙들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병사 한 사람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더 의도적으로 존중해 준 적이 있습니다. 어휴, 박일병 오늘 괜찮아 보여? 이런 얘기는 그 사람의 계급과 그 사람의 위치를 오히려 존중해 준다는 느낌을 가지니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약간의 존중감을 혹은 나에게 배려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친근감을 가지게 돼야 되는데, 그 병사는 오히려 그 이후로 저를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확연히 느꼈습니다. 제대 후에 저는 그 병사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소식은 당연히 끊겼죠. 그런데 제대 후 한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 그 병사가 저에게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메일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더군요. 자기는 그때 굉장히 자기에게 권위적이면서 복종만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는 인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과중에 저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재수없고 위선적으로 보였대요. 즉, 나쁜 관계에 집착하다 보니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좋은 관계를 암시하는 사람을 볼 때 오히려 가장 거짓말쟁이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조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나 스스로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못지않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 나쁜 사람과 맺은 깊은 관계는 그저 종속적이기만 합니다. 관계는 아무리 저 사람이 나보다 연장자이고 그리고 권위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평적인 측면이 있어야 됩니다. 정상적이고 좋은 사람과의 관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수평적인 것과 존중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만들고 거기서 행복감을 가지기 위해서 내 주위의 나쁜 관계를 끊어낼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걸 못하는 착한 분들이 이른바 소시오패스의 희생양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이 나쁜 관계마저 끊어내면 나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박사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점을 꼬집고 있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나쁜 관계마저 끊어내면 빈 공간만 남았을 때 느끼는 감정을 외로움이 아니라 한적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없는 상태죠. 이 진공의 상태를 아직 경험해보지 않으셨으면서 그걸 왜 외로움일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는지 한번 나를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쁜 관계를 끊어내기 위한 의외의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 한적한 시간을 내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문화, 예술, 취미, 레저입니다. 아주 나쁜 악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면서 자기를 통해서만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자기의 희생양들에게 야, 너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 심지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밖에 친구를 안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감탄을 나에게 주죠. 그런데 이 모든 인정은 바로 나를 계속해서 이용하는 그 타인으로부터 오는 감탄이죠. 그런데 종속적인 관계에서 끊임없이 이용당하는 착하고 성실하고 총명한 분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내가 나한테 감탄할 게 없다는 거예요. 특히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지 않고 한적함 속에서 내가 나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은 뭘까요? 문화, 예술, 취미, 레저입니다. 심지어 게임을 하면서 나쁜 관계를 정리하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죠. 그 시간에 나의 혼자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게 만드는 어떠한 방법도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저를 비롯한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놀라게 되는 부분은 나쁜 악인에게 계속해서 이용당했던 착하고 성실한 분들의 특징에 바로 그들의 삶에서 문화, 예술, 취미, 레저, 심지어 소소한 게임조차도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나쁜 관계를 정리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Tonight I'll meet you in our favorite place. Just can't let this wait one more day.